시작하겠습니다. 85회 노은산업 문제예요. 프로그램 노은산업 확인하셨으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노은산업은 판매대리점, 주식회사 스마트 산업의 초과실적 달성분에 대해서 약정에 따른 판매 장려금을 제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원가는 100만원, 시가는 200만원 나와 있어요. 저희 공급에 해당하는 부분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고 분계는 일반 전표에서 판매 장려금 계정으로 처리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분계를 먼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사업상 증여가 되는 거죠. 사업상 증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빙이 없기 때문에 14번에 건별로 다 들어가요. 14번에 건별. 분계는 대변에 제품 나갔잖아요. 대변에 제품 금액은 100만원입니다. 대변에 제품 100만원. 부가세 예수금이 제품 매출이 아니에요. 제품 매출이 아닙니다.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준 거니까 제품이에요. 다만 부가세는 시가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시가가 200만원에 10%니까 20만원이죠. 20만원. 차변에는 판매 장려금으로 줬으니까 판매 장려금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그러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14번의 건별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요. 얘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고 지금 분계한 것은 어디 가서 입력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일반 전표 입력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두 군데 가서 작업을 해줘라 라는 얘기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먼저 자, 뭘 먼저 해도 상관없어요. 2월 17일 그죠? 2월 17일 차변에 판매 장려금이에요. 차변에 판매 장려금 금액은 120만원. 대변에 150번의 제품이죠. 저기 8번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금액 100만원이고요.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이 2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메인 매출 전표 또 들어가셔야 됩니다. 메인 매출 전표 2월 17일 날짜입니다. 2월 17일 14번의 건별이고요. 품목은 판매 장려금 공급가에 나는 시가로 부가세 포함해서 220만원 입력하는 거예요. 시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가로 부가세 포함해서 220만원. 200만원, 20만원 갈라지죠. 거래처는 어딥니까? 스마트 산업에 줬습니다. 분계는 0번의 분계 없음이 왜 일반 전표에 전표 입력했잖아요. 여기에서는 0번의 분계 없음을 눌러서 끝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메인 매출 전표에서는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거 공급가액하고 공급가액 부가세만 증빙이 없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서 과세 4번 기타란에 반영이 되어 있을 거예요. 과세 4번 기타란에 반영이 됩니다. 2번 잉여금 처분 계산서 내용이다. 처분 확정일에 회계 처리를 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처분했나 봤더니 임의적립금 이익액 중에 봤더니 연구 및 인력개발비 준비금이라는 게 있어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준비금. 그리고 이익여금 처분액 봤더니 이익준비금으로 300. 그죠? 미지급 배당금으로 3,000. 주식 배당금으로 1,500이 처분이 됐네요. 그럼 분계는 대변에 이익준비금이 300만원이고요. 순서대로 써줄게요. 현금 배당금은 미지급 배당금으로 분계를 해주시면 됩니다. 현금 배당금은 미지급 배당금이 3,000이에요. 3,000. 주식 배당금은 뭐라고 하느냐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고 합니다. 미교부 주식 배당금. 금액은 1,500이죠. 이걸 2월 이익잉여금으로 분계를 해주시면 되는데 2월 이익잉여금이 부족해서 임의적립금에서 따갖고 왔단 말이에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준비금. 연구 및 인력개발비 준비금에서 50만원을 따갖고 왔습니다. 50만원. 나머지 토탈 얼마죠? 4,800이죠. 4,800. 이거 다 더해주면 4,800이에요. 4,800에서 50만원 빼면 2월 이익잉여금에서 4,750만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두 개 합쳐서 합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합계 금액 7천만원에서 이렇게 처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구비 인력개발비 준비금이라는 곳에서 50만원, 나머지는 2월 이익잉여금 갖고 처분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전표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문제예요. 일반 전표
2월 26일 날짜 들어가겠습니다. 일반 전표 2월 26일 여기 처분확정일이 2월 26일이잖아요.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 금액은 4,750만원 4,750만원. 또 차변에 연구 및 차변에 연구 인력개발준비금이 있어요. 여러분 연구 인력개발준비금이 200번대가 있고 이거 환입전입은 아니고요. 300번대가 있죠, 그렇죠? 자, 이거 어떻게 확인하시면 되냐면 메인 화면에서 자 계정 과목 및 조기 등록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 이익여금 처분계산서가 전기 거 이걸 한번 볼까요? 여기 혹시 있는지 기초정보관리의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여기 364번으로 돼 있죠. 364번 그렇죠? 이렇게 확인하셔도 돼요. 작년 거니까. 그래서 이게 전기잉여금 처분계산서라고 나와 있으니까 전기잉여금 처분계산서니까 전기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가서 보시면 364번에 연구인력개발비 준비금이 있습니다. 코드번호 틀리면 다 틀리는 거란 말이에요. 코드번호가 틀리면 다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364번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준비금 50만원. 대변에 이익준비금이라고 그랬죠? 이익준비금 금액은 얼마입니까? 300만원이고요. 대변에 미지급배당금이에요. 대변에 미지급배당금이 3천만원. 나머지는 대변에 미교부 주식배당금이라고 그랬어요. 1,500만원입니다. 3번 기계장치를 처분을 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처분대금은 다음 달에 받기로 하고 처분 전까지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누계액은 적정하게 회계 처리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분개를 한번 해볼까요? 기계장치를 팔았으니까 대변에 기계장치가 가시면 돼요. 대변에 기계장치 여기 취득가액이 3천만원 나와있죠? 3천만원. 차변에는 국고보조금 감가상각누계 같은 변입니다. 국고보조금이 600만원 600만원. 감가상각누계액이 500만원이고요. 감가상각누계액이 500만원입니다. 3천만원에서 반대편에 있는 거 1100만원 빼주시면 1900만원짜리가 되는 거죠. 1900만원짜리를 그죠? 1900만원짜리를 2000만원에 팔았으니까 2000만원에 매각을 했어요. 그럼 결국은 이익이 100만원이 나와야 되겠죠? 유형자산 처분이익입니다.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100만원 이렇게. 다시 한번요. 기계장치 취득원가가 3천이잖아요. 3천에서 국고보조금 누계액 빼주시면 1100만원 빼주시면 1900만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1900짜리를 2000만원에 팔았으니까 100만원이 이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이 200만원 200만원. 차변에 돈은 하나도 못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미수금이라고 나와, 외상 미수금, 그쵸? 미수금이 되겠죠. 금액은 2,200만원입니다. 전폐입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고요. 메인 매출 전표 4월 20날짜예요. 4월 20날짜. 유형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 11번의 과세고요. 기계입니다. 11번의 과세고 기계장치. 얼마에 팔았어요? 아까 2천만원에 팔았다고 그랬어요. 거래처는 어디에 팔았나 보겠습니다. 인천에 팔았습니다. 우리 회사가 노원산업이잖아요. 인천에 팔았어요. 거래처는 인천. 전자세금계산서니까는 1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분계는 당연히 혼합이죠. 대변의 제품 매출이 아니라 기계장치입니다. 금액은 3천만원. 그리고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고 그랬죠.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100만원. 차변에 국고보조금 기계장치 차감계정이에요. 금액은 600만원. 또 차변에 감가상각누계액이에요. 감가상각누계액은 기계장치에 대한 거 207번 500만원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차변에 못 받았으니까 미수금이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를 보시면 5월 26일 날짜입니다. 외상매출금 720만원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가 완성되어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시 부가세법에 의한 대손세공제 신청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대손세공제를 포함해서 대손과 관련된 회계처리를 해라. 대손 충당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대손 충당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여러분 726만 원에 부가세가 포함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부가세가 포함된 거 726만 원 나누기 1.11을 할까요? 나누기 11을 하면 부가세는 얼마로 계산이 되느냐면 66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부가세는 66만 원. 분계는 자 5월 26일 날짜입니다. 5월 26일 대변에 외상 매출금을 못 받게 됐어요. 대만 그죠? 대만의 외상 매출금 금액은 726만 원. 차변에는 대손세공제를 받는다라고 그랬죠? 부가세 예수금이에요. 대손세공제를 처리하는 계정 과목은 부가세 예수금이에요. 66만 원. 나머지는 대손 충당금이 없으니까 몽땅 대손 상각비가 되는 거죠. 대손 상각비는 660만 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손세 공제를 처리하는 계정 과목은 뭐라고요? 부가세 예수금이 되는 겁니다.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 서류를 작성을 하라. 일기예정 신고 기간에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을 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출 실적 명세서 들어가셨으면 일기예정이에요. 1월부터 3월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1월부터 3월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수출 신고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수출 신고 번호 41757 17050611X입니다. 선적일자는 밑에 나와 있을 거예요. 선적일자 여기 있네요. 네, 요 날짜가 선적일자가 되는 거죠. 2020년 1월 20 날짜입니다. 2020년 1월 20 날짜 2020 1월 20 통화코드는 뭘로다가 달러로 받는 거죠. 미국 치시면 돼요. 미국 쳐주시면 되고요. 환율은 선적일의 환율이니까 1월 20일의 환율 얼마 써주시면 될까요? 980원. 1월 20일의 환율 980원. 980원이고요. 외화금액은 토탈 결제 금액이 원화로 4,500만 원 나와 있고요. 외화금액이 두 개예요. 그죠? 여기 10만 달러 나와 있습니다. 10만 달러. 선적일은 똑같아요. 2020년 1월 20, 10만 달러. 그죠? 요거 하는 거죠, 지금. 요거. 죄송합니다. 신고번호, 수출 신고번호 요거고요. 선적일자 1월 20일이고, 그 다음에 외화금액은 10만 달러입니다. 10만 달러. 10만 달러. 그럼 원화 금액이 얼마라고 뜹니까? 9,800만 원 뜨는 거죠. 원화 금액은 9,800만 원. 거래처는 아무리 읽어봐도 거래처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거. 신고번호. 신고번호 여기 있습니다. 수출 신고번호가 95214270500612X고요. 선적일자 똑같아요. 선적일자는 똑같이 2020년 1월 20일이에요. 2020년 1월 20 똑같이 미국입니다. 똑같이 미국. 환율은 선적일의 환율인데 외화는 3월 10일에 환전했다고 나와 있고요. 선적일의 환율이 요번에는 잠깐만요. 금액이 원화죠. 원화. 금액이 원화입니다. 미국이 아니죠. 미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한국이에요. 한국입니다. 그래서 원화 금액이 환율은 굳이 입력할 필요가 없잖아요. 환율을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원화 금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4,500만 원 나와 있어요. 4,500만 원. 그러면은 외화 금액, 원화 금액 4,500만 원. 그냥 이렇게만 입력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원화 금액이 4,5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4,500만 원 나와 있으니까 원화 금액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원화 금액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4,500만 원. 해답에는 여기 외화 금액에도 4,500만 원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어요. 4,500만 원. 그러면은
환율은 얼마가 될까요? 1원이 되겠죠. 1원. 환율은 1원. 그러면은 4,500만 원. 의미가 없어요. 그냥 원화금액만 입력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원화금액만 입력해도 상관이 없어요. 저장하시고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시면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기확정 부가세 확정 신고서를 작성을 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신고서 작성과 관련한 전표입력과 구비서류 작성 생략한다. 가산세 계산할 때 미납일수는 90일, 부당과소신고는 아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기확정이에요. 부가세 신고서 이기확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자, 첫 번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한 게 2억 원 있어요. 2억 원 들어갑니다. 두 번째, 직수출은 영세율 중에서도 기타죠. 3천만 원 들어가시면 되고요. 영세율 중에서도 기타니까 3천만 원, 직수출은 3천만 원 들어가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상품 매출한 게 신용카드 매출이 1억 2천만 원 있으니까 3번에 1억 2천만 원 들어가시면 되고요. 3번에 1억 2천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3번에 입력한 거 부가세 포함해서 19번에 입력해도 되고 입력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매입일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사항을 보시면은 상품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받은 게 있어요. 1억 원. 부가세는 1,000만 원 들어가시면 되겠죠. 1억 원에 1,000만 원. 공장 건물 구입한 게 있습니다. 동시에 철거했다고 나와 있고요. 3억 원이 나와 있어요. 3억 원. 고정자산 매입이잖아요. 고정자산 매입.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을 일단 구입한 거는 고정자산 매입에 3억 원이에요. 3억 원. 부가세는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동시에 뭐를 했습니까, 여러분? 철거를 했다고 나와 있죠. 동시에 철거했으니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왜? 땅만 남았을 거 아니에요,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땅만 남았을 거란 얘기예요, 땅만. 그래서 16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인란에 다시 한번 3억 원. 토지 관련된 거는 불공제란 말이에요. 토지 관련된 것은 불공제니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는 한 번 더 저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공장 건물을 구입했지만 철거를 했기 때문에 토지로 되는 거죠. 토지 자본적 지출은 불공입니다. 자,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어요. 예정신고 누락분 여기 있습니다. 7번에 영세율 기타란에 상품 수출한 거 3천만 원 누락됐고요. 3천만 원 누락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매 목적으로 회사 지점사업장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공급가액은 모르지만 취득가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320만 원 나와 있고 시가는 500만 원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미발행 가산세가 나와야 되고요. 직매장 반출은 취득가액으로 다 따져줘야 돼요. 직매장 반출은 취득가액. 근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았으니까 과세기탈안에 들어갑니다. 과세기탈안에 대표이사 명의 신용카드로 직원 회식대금을 지출을 했습니다. 회식대금 되는 거죠?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 신용카드란에 이것도 예정누락분이잖아요. 여기 예정누락분 신용카드 일반 매입란에 100만원 10만원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00만원 10만원 상품을 구입한 거 전자세금계산서 수취한 게 400만원 있죠? 예정 때 누락된 거고 세금계산서 받았습니다. 400만원에 40만원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400만원에 40만원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산세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가산세 계산을 하면 첫 번째 가산세는 세금계산서 첫 번째 가산세는 세금계산서 미발급한 게 한 건이 있었어요. 미발급 가산세 아까 직매장 반출한 거 여기 있잖아요. 그죠? 직매장 반출한 거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은 거 320만 원 있습니다. 320만 원 그래서 320만 원에 2%예요. 그러면은 64,000원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320만 원에 2%니까 64,000원입니다. 64,000원. 자, 두 번째는 일반 과소신고죠. 일반 과소신고 불성실 가산세. 미납부세액이 매출세액이 얘는 0이잖아요. 매출세액이 하나는 0이에요. 얘는 0이고
그죠? 얘가 여기서 32만 원이 있어요. 32만 원. 매입색이 얼마 있습니까? 매입색 공제요건 충족한 거 10만 원 있고, 또 상품 매입한 거 40만 원 있고. 매입색이 더 크네요. 매출세액보다. 그러면은 일반 과소, 세 번째, 납부 불성실 계산하지 않습니다. 납부 불성실도 계산하지 않아요. 지금 매출세액은 32만 원인데 매입세액이 50이잖아요. 매입세액이 더 크면은 두 가지 가산세는 없는 거예요. 네 번째, 영세율 관련된 가산세가 있어요. 영세율 관련된 가산세가 수출한 거 3천만 원 있잖아요. 3천만 원 곱하기 10% 3천만 원 곱하기 0.5% 곱하기 75% 감면이니까는 25%입니다.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얼마로 계산이 되느냐면 37,500원이 계산이 됩니다. 37,500원. 37,500원. 자, 가산세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세 여기 있죠. 미발급 가산세 320 64,000원. 그리고 나서 일반 과소 납부 불성실 없다고 그랬고요. 영세율 관련된 게 3천만 원이 있어요. 3천만 원에 37,500원입니다. 3천만 원에 37,500원. 두 건만 저렇게 가산세 계산하시면 되겠죠? 빠져나오시고 저장하셨습니다. 결산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결산 정리 사항에 대해서 결산을 완료하시오. 1번. 현재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보험료에 대한 회계치를 내라. 2020년 7월 1일에 자, 그러면 7월 1일 한번 잠깐만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일반 전표 7월 1일. 보험료로 분계되어 있어요. 보험료, 그죠? 800번대 보험료 120만 원 분계되어 있습니다. 12월 31일 날짜에 가서는 보험료가 대변에 가서 없어지시면 돼요. 대변에 보험료가 없어지고 차변에 선급비용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선급비용이 생기면 내년 걸 분계를 해주시면 되는데 뭐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이 6개월씩이잖아요. 예, 금액은 60만 원입니다. 차변에 선급비용이 60만 원. 2번. 장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에 대해서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치를 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과거에 얘가 분계를 어떻게 했는지 잠깐만 한번 볼게요. 500주의 취득원가가 주당 10,000원이었어요. 그러면 취득 시의 분계가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취득 시 분계가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입니다. 매도 가능 증권이 500만 원. 500만 원. 대변에는 현금이 500만 원이 되겠죠. 대변에는 현금이 500만 원. 그렇다 작년 12월 31일에 얘가 얼마가 됐습니까? 12,000원으로 2,000원만큼 올랐죠? 2,000원만큼 올랐어요. 그러면 2,000원 곱하기 500주 하니까 100만 원 올랐어요.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 100만 원, 대변에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100만 원. 작년 분계입니다. 이게 작년. 올해는요. 12,000원짜리가 9,000원으로 3,000원만큼 줄어들었네요. 3,000원 곱하기 500주에서 150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매도 가능 증권 150만 원. 그죠? 3,000원이 줄어들었으니까 차변에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을 먼저 없애줘야 돼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100만 원. 얘를 먼저 이렇게 없애주고 나머지 50만 원만 뭐가 되느냐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되는 거죠. 나머지 50만 원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됩니다. 자, 전표입력 대변부터 할까요? 전표입력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178번으로 써야 돼요. 밑에 거. 매도 가능 증권 금액은 150만 원.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라고 그랬죠. 평가이익 금액은 100만 원. 나머지는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50만 원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3번 문제 보시면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있다.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결산에 반영하려고 한다. 가제금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를 참고해서 회계치를 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자는 받지 않았어요. 미수 수익을 사용한다고 나와 있고요. 회사 예상액이 1,380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1,380만 원. 이걸 미수 수익으로 분계를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1380만 원을 미수수익으로 분개를 해주시면 돼요. 미수수익 1380만 원 대변에는 이자 수익이죠. 그죠? 이자 수익이 1380만 원이 됩니다. 4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법인세 및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에 대한 회계처리를 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선납세금이 얼마 나와 있습니까? 일단 150만 원 나와 있고요. 선납세금이 150만 원 나와 있고 법인세가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그죠?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지방소득세가 779737이 나와 있어요. 779737이 나와 있고요. 산출세액은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7797, 379, 그죠? 7797, 379가 나와 있고요. 기납부세액이 어쨌든 선납세금 얘기하는 거예요. 150만 원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총 부담세액이 7297, 7297, 379, 7297, 379 플러스 지방소득세가 779737, 779737 그러면은 법인세 등이 8077116이 나옵니다. 법인세 등이 8077116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산출세액이 아니라 요 총부담세, 예, 여기 총부담세액하고 지방소득세를 더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방소득세.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총부담세액하고 지방소득세를 더해 주시면은 그게 법인세 등이 되는 거죠. 자, 수등결산으로 그냥 입력 한번 해볼게요. 차변의 법인세 등 8077116 대변에 선납세금이 150만 원이 있었죠. 선납세금이 150만 원. 나머지는 대변에 미지급 세금으로 분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수등결산해도 되고요. 자동결산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결산까지 살펴봤습니다. 원천징수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이천지 주민등록번호 나와 있고요. 사원 등록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원 등록을 하시오. 자, 원천징수에서 사원 등록 들어가셔서 4번은 몇 번? 네, 200번으로 하라고 나왔어요. 200번. 이름이 이천지예요. 주민등록번호가 93 0512 1548 7102입니다. 입사년 월일은 2020년 3월 1일 날짜고요. 내국인이죠. 부양가족은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부양가족은 다음과 같다. 생산직 근로자이며 전년도 총급여는 2,300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산직 근로자의 여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연장근로 비과세 조건 총급여가 2,300이니까 네.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해설을 보시면은 연장근로 수당의 비과세 조건이 총급여 3천만 원 이하이고 월정급여가 210만 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10만 원 이하인 생산직만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은 2,300이니까는 연장근로 비과세 조건은 충족을 한 거죠. 충족한 겁니다. 그리고 자 부양가족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예요. 배우자 3번 김배우 내국인 주민등록번호입니다. 92121124578555번이에요. 소득 없으니까 당연히 배우자 공개 받을 수 있어요. 자녀입니다. 이 자녀 내국인 주민등록번호가 19년 4월 2일 날짜 4454841번입니다. 됐죠, 여러분? 19년, 네, 1살이고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최대한 적용받고자 신청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감면은 매월 급여 수령 시 적용하기로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매월 급여 수령 시 적용한다. 당사는 중소기업이며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이다. 근로소득 중 급여대장 작성 시 비과세 및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사원 등록에 등록해라. 기타 추가사항 들어가시면 된다라고 그랬죠. 추가사항 들어가셔서 그저 여기 중소기업 취업 감면 여부에 여 체크해 주시면 돼요. 여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기간은 2020년 입사일이 그죠? 2020년 입사일이 몇 월 며칠이었었어요? 3월 1일이었어요. 3월 1일.
5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간 받을 수가 있어요. 2025년 3월 31일까지 최대 받을 수 있기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90%고요. 급여임 역시 소득세 적용률은 100%입니다. 소득세 적용률은 100%예요. 됐죠, 여러분? 그래서 이천수 사원 등록을 모두 끝냈습니다. 요 추가사항에 요거 입력하는 것만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 입력했으면 빠져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5년간이니까는 2월 28일까지가 아니라 요 입사한 달까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2020년 3월 1일에 입사했으니까 3월 31일까지 그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2번 급여 내용에 관련되죠. 관련된 문제입니다. 급여 자료를 입력하시오. 필요한 수당 공제는 수정 및 등록하고 사용하지 않은 것은 불우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급여 자료 입력 들어가서 뭐뭐뭐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급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고 있으니까 요거 먼저 그죠? 식대 비과세는 사용 여부를 푸르다 하시고요. 사용 여부를 푸르다 하시고 과세 식대를 다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과세 식대를 다시 입력을 했습니다.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돈을 받는 거는 과세가 되는 거거든요. 직책수당 있고요. 자가운전보조금 본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비정산을 받지 않으니까 비과세가 맞는 거고요. 육아수당 비과세 그죠?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니까 비과세입니다. 그죠? 육아수당 비과세로 육아수당 들어가시면 돼요. 육아수당 F2번 눌러서 비과세는 항상 이렇게 비과세 유형을 선택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상여는 없으니까 부르다 해주시면 되고요. 직책수당이 있었고요. 월차수당 없죠. 그 다음에 자가운전보조금 있었고요. 야간근로수당이 없으니까 부르다 해주시면 돼요. 야간근로수당 없으니까 부고. 식대 과세 육아수당 입력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죠? 학자금 상환은 일반적으로 없죠? 부르다 했습니다. 입력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9월 30일에 지급하는 내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9월 30 김지원입니다. 기본급이 260만원 260만원 식대가 10만원이에요. 식대는 10만원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육아수당이 20만원이죠.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이 20만원 있고요. 자가운전보조금이 20만원 직책수당도 역시 마찬가지 20만원이 있어요. 직책수당, 자가운전보조금, 식대, 육아수당 모두 입력을 했고 국민연금 15만원 건강보험료가 9만원이고요. 장기요양보험료가 7,650원 고용보험료가 19,500원입니다. 고용보험료 19,500원 소득세는 똑같으니까 예, 그냥 내비두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대주주 노은산업원 대주주인 김동성으로부터 운용자금을 차입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매달 지급하고 있다. 다음 자료를 참고해서 기타 소득자 등록 그 다음에 이자소득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를 작성을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타 소득자 등록을 먼저 해주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기타 소득자 등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번 코드는 여기 100번이라고 나와 있죠? 100번이에요. 김동성입니다. 김동성 거주자고요. 자, 소득의 구분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에요. 비영업대금의 이익. 은행이 아닌 자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73032210521111 소득자 실명 맞죠? 실명 맞습니다. 개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자배당 소득자료 입력 들어가시면 돼요. 이자배당 소득자료 입력 들어가서 지급을 5월 10날 했다고 나와 있어요. 5월 10날 김동성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얼마? 100만원 4월분 기속 그죠? 4월분 기속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네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100만원 세율이 몇 퍼센트죠?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입니다. 세율이 25%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세율이 25% 됐죠 여러분? 빠져나와서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 작성하라고 그랬어요. 자, 기속기간은 몇 월입니까? 기속기간이 4월분 기속이에요. 4월. 근데 지급을 몇 월 달에 했죠? 5월에 했습니다.
지급을 5월 달에 했어요. 5월. 그러면 잠시만요. 반영이 안 됐죠? 이자 배당 소득 자료 입력 들어가서 지급 연월이 5월 10일이었고요. 그죠? 김동성. 여기 이걸 안 고쳐줬었네요. 그죠? 기속을 4월로다가 했었어야 되는데. 그죠? 네, 기속은 4월, 지급이 5월입니다. 그리고 100만 원. 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원천징 수행 상황 신고서. 귀속은 4월이고요. 지급은 5월이에요. 네,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자 소득란에 100만 원에 25만 원이 자동 반영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됐죠, 여러분? 저장하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85회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